네, 오늘은 원더 8페이지 평범한 다시 처음부터 갈게요. 원래 저번에 읽다가 말았는데 다시 시작하는 분위기로 새 마음으로 읽을게요. 8페이지 평범한 시작. 나는 내가 평범한 10살 소년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물론 나는 평범한 일들을 한다. 나는 아이스크림을 먹는다. 자전거를 탄다. 야구를 한다. 엑스박스도 있다. 그런 것들은 나를 평범한 아이로 만들어준다. 그렇다. 나는 평범하다고 느낀다. 마음속으로는. 그렇지만 평범한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다른 평범한 아이들이 깍!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게 만들지 않는다. 어딜 가나 뚫어지게 쳐다보는 시선을 받지도 않는다. 만일 요술 램프를 찾아서 한 가지 소원을 빌 기회가 생긴다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평범한 얼굴을 갖게 해달라고 빌겠다. 길거리에서 나를 보자마자 얼굴을 휙 돌려버리는 사람들이 없게 해달라고. 내 생각은 이렇다. 내가 평범하지 않을 이유는 단 하나. 아무도 나를 평범하게 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내 모습에 단련이겠다. 사람들이 어떤 표정을 지어도 모르는 척하는 내 도 같았다. 우리는 모두 선수가 다 됐다. 나, 엄마와 아빠, 그리고 비아 누나. 누가 떠들지? 책을 읽어야지. 비아 누나. 8페이지. 취소다. 누나는 아직 멀었다. 누나는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굴면 불같이 화를 낸다. 9페이지 같습니다. 이를테면 한 번은 놀이터에서 좀 큰 아이들 몇몇이 뭐라고 떠들어댄 적이 있었다. 내 귀로 직접 들은 말이 아니라서 정확히 무슨 말인 줄도 몰랐는데 누나가 알아듣고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누나는 항상 그런 식이다. 나와는 딴판이다. 누나는 나를 평범한 아이로 여기지 않는다.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정말 나를 평범하게 여긴다면 그렇게 유난스럽게 나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까? 엄마 아빠도 나를 평범하게 보지 않는다. 반대로 나를 대단히 특별하게 여긴다.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평범한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다. 내 이름은 어거스트. 내 생김새를 설명하지는 않겠다. 무엇을 상상하더라도 상상 그 이상일 테니까. 그 다음 10페이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 다음 주부터 5학년이 시작된다. 여태껏 한 번도 학교에 다녀본 적이 없어서 상당히, 대단히, 지극히 두렵다. 사람들은 내가 지금껏 학교에 다니지 않은 게 내 외모 때문인 줄 알지만 이유는 따로 있다. 사실은 그동안 계속된 온갖 수술 탓이 컸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27차례, 몇 번의 대수술은 채 4살이 되기도 전에 받아서 기억조차 없다. 4살 이후로도 해마다 2~3차례씩 수술을 받았고 큰 수술도 있고 작은 수술도 있다. 나이에 비해 몸집이 작은 데다 의사 선생님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몇 가지 의학적 미스터리들을 지닌 터라 늘 많이 아팠다. 미스터리 아무도 풀 수 없는 거. 그래서 부모님은 학교에 가지 않는 편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도 지금은 많이 튼튼해졌다. 마지막으로 수술을 받은 게 8개월 전이고 앞으로 2~3년 동안은 수술실 신세를 질 일이 없을 것 같다. 엄마는 집에서 나를 가르친다. 엄마는 원래 어린이책 사파가였다. 엄마는 요정이나 인어를 아주 예쁘게 잘 그린다. 하지만 남자아이들용 그림은 시원찮다. 언젠가 나한테 스타워즈에 나오는 다스베이더를 그려준다고 했는데 그려놓고 보니 괴상한 버섯 모양 로봇이 되어버렸다. 엄마가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다. 나와 누나를 돌보느라 너무 바빠서 그럴 거다. 솔직히 학교에 다니는 게 소원이었다고 말하면 거짓말이다. 학교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았지만 그건 내가 다른 애들처럼 될 수 있을 때나 생각해 볼 만한 얘기다. 이를테면 친구도 많고 학교 끝나면 끼리끼리 놀러 다니고 뭐 그런 일들. 몇 안 되긴 해도 지금도 좋은 친구들이 있긴 하다. 제일 친한 친구는 크리스토퍼. 다음으로 제커리와 알렉스도 있다. 걸음마 뗄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이다. 애초부터 내 생김새를 잘 알아서 나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 어렸을 때는 자주 만나서 놀았지만 크리스토퍼는 코네티컷주에 있는 브리지포트시로 이사를 갔다. 맨하튼 끝자락에 있는 우리 동네인 노스리버 하이츠에서 1시간 이상 떨어진 도시다. 그리고 제커리와 알렉스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런데 참 우습다. 멀리 이사간 사람은 크리스토퍼인데 제커리는 알렉스보다 오히려 더 자주 만난다. 제커리와 알렉스는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다.
그래도 어쩌다 길에서 만나면 반가워한다. 잘 지내냐며 인사를 잊지 않는다. 다른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크리스토퍼나 제커리, 알렉스만큼 친하지는 않다. 어렸을 때 제커리와 알렉스는 생일 파티를 할 때마다 나를 초대했지만 조엘과 이먼, 게이브는 한 번도 나를 초대하지 않았다. 엠마는 딱 한 번 초대해줬지만 만난 지 오래다. 당연히 크리스토퍼의 생일에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괜히 생일 파티 하나 가지고 내가 너무 유난스럽게 구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 다음에 죽다가 살아난 사연. 어떤 사연인가? 엄마가 그 얘기를 해주면 즐겁다. 너무너무 웃기니까. 웃기려고 하는 말도 아닌데 엄마가 그 얘기를 하면 누나와 나는 왠지 모르게 깔깔 웃음이 터진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내가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나올 줄 아무도 몰랐다. 나를 갖기 4년 전에 누나를 낳았는데 엄마의 표현대로라면 완전히 식은죽 먹기여서 나 땐 특별한 검사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 출산 2달 전쯤 의사들이 내 얼굴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들은 내가 9개월이 있으며 그 밖에 몇 가지 다른 증상들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그들은 그것을 작은 이상이라고 불렀다. 내가 태어나던 날 밤 분만실에는 간호사가 둘이었다. 한 사람은 매우 친절하고 상냥했다. 다른 한 명은 친절이나 상냥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 같았다고 엄마가 말했다. 그 간호사는 왕팔뚝에다. 여기서부터 웃긴 부분이 나온다. 시도 때도 없이 방귀를 뿡뿡 끼어댄다. 얼음 조각을 가져다 주면서 뿡! 혈압을 확인하고도 또 뿡! 그러면서 미안합니다 라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며 엄마는 정말 못 말리는 여자라고 혀를 내둘렀다. 방구쟁이 간호사네, 그치? 은혜야 잘 가. 내일 봐. 잘 놀다 와. 오늘 롯데월드 간대요. 부러워, 그치? 한편 시작. 한편 그날 밤엔 엄마의 주치의가 쉬는 날이라서 새파랗게 젊고 괴팍한 의사가 분만을 맡았는데 엄마와 아빠는 그 의사에게 옛날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온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천재소년 둑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사실 대놓고 그렇게 부르지는 못했다. 엄마 말로는 분만실 사람들은 죄다 무뚝뚝했지만 아빠 덕분에 밤새도록 웃었다고 했다.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분만실은 일순 고요에 휩싸였다. 엄마는 아예 내 얼굴을 보지도 못했다. 친절한 간호사가 곧바로 나를 안고 나가버렸으니까. 아빠는 허둥지둥 뒤따라가다가 비디오 카메라를 떨어뜨렸고 카메라는 와장창 산산조각이 났다. 엄마는 너무 화가 나서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는데 방귀쟁이 간호사가 왕팔뚝으로 엄마를 꽉 붙잡고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다. 엄마는 흥분해서 이성을 잃었고 방귀쟁이 간호사는 가만히 있으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다가 결국 두 사람 모두 의사를 찾아 고함을 질렀다. 그런데 결과는 의사는 이미 기절한 뒤였다. 그것도 분만실 바닥에서. 방귀쟁이 간호사는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의사를 발로 마구 밀었는데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고함을 질러댔다. 무슨 의사가 이 모양이야. 당신 의사 맞아. 일어나. 어서 일어나. 그러더니 벼랑간 엄마가 들어본 중에 가장 커다랗고 요란하고 냄새가 지독한 방귀를 뀌었다. 엄마는 의사가 정신을 차린 건 다 그 방귀 덕분이라고 했다. 맞는 말인 것 같아, 그치? 방귀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면은 의사가 정신을 차렸겠어, 그치? 세 번째 줄.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엄마는 방귀 소리까지 포함해서 한 군데도 빼놓지 않고 온몸으로 열연을 펼치는데 그 모습이 너무 배꼽을 잡는다. 알고 보니 방귀쟁이 간호사야말로 정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 간호사는 줄곧 엄마 곁을 지켰다. 아빠가 의사들과 상담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도 엄마 곁을 떠나지 않았다. 내가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다고 의사가 말했을 때 간호사가 엄마 귀에 대고 속삭여준 말을 엄마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하느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오, 멋있다, 그치? 이튿날 내가 그날 밤을 넘기고 살아남자 의사들이 처음으로 나를 데려왔을 때 엄마 손을 꼭 붙잡아준 사람도 바로 간호사였다. 그때는 이미 의사들에게 내 상태에 대해 전해 들은 뒤라서 엄마는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막상 곤죽같이 뭉개진 조그만 내 얼굴을 내려다봤을 때 엄마는 내 눈이 정말 예쁘다는 생각만 들었다고 했다. 덧붙이자면 우리 엄마는 미인이다. 아빠는 잘생겼다. 누나는 예쁘다. 혹시 궁금해할까봐. 크리스토퍼 내지 크리스토퍼
크리스토퍼네 집. 3년 전 크리스토퍼가 이사를 가버려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둘 다 7살쯤 됐을 때였나? 우리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스타워즈 액션 피겨 놀이를 하거나 광선검을 들고 결투를 벌이곤 했다. 내가 그립다. 누가 또 들어? 아니? 그때가 그립다. 다음에 5번째 줄. 지난 봄에 식구들과 함께 차를 타고 브리즈포트에 있는 크리스토퍼네 집으로 놀러 갔다. 크리스토퍼와 함께 부엌에서 간식거리를 찾다가 우연히 엄마와 리사 아줌마가 하는 얘기를 듣게 됐다. 엄마는 아줌마에게 가을에 나를 학교에 보내는 문제를 상의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엄마는 단 한 번도 학교 얘기를 입에 올린 적이 없었다. 무슨 얘기야? 엄마는 내가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라는 듯 당황한 표정이었다. 아빠가 나섰다. 여보,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거스트한테도 말해줘야 돼. 아빠는 거실 반대쪽에서 크리스토퍼의 아빠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다. 엄마가 대꾸했다. 나중에 얘기해. 내가 말했다. 아니, 난 엄마 아빠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싶어. 엄마가 나에게 물었다. 어기, 너도 이제 학교에 갈 준비가 된 것 같지 않니? 아니. 아빠가 거들었다. 내 생각도 어기랑 같아. 그럼 끝났네. 사건 종결. 어깨를 으쓱하고 나는 아기처럼 엄마 무릎 위에 앉았다. 학교에 가면 엄마한테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엄마 말은 그래. 어기, 엄마가 분수를 얼마나 못하는지 너 잘 알잖아. 어떤 학교인데? 벌써부터 울고 싶었다. 비처 서립중학교. 우리 집 바로 옆에 있는. 아줌마가 내 무릎을 톡톡 쳤다. 18페이지. 우와, 거기 좋은 학교야, 어기. 내가 물었다. 비야, 누나네 학교는 왜 안 되는데? 누나네 학교는 너무 커. 엄마 생각에는 그런 학교는 너한테 잘 안 맞을 것 같아. 나는 어리광 섞인 목소리로 투정을 부렸다. 난 가기 싫어. 아빠가 말했다. 싫은데 억지로 다닐 필요는 없어. 아빠가 다가와 엄마 무릎에서 나를 번쩍 들어올렸다. 아빠는 나를 소파로 데려가 무릎 위에 앉히고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가 뭐가 됐든 네가 싫다는 건 억지로 시키지 않을 거야. 엄마가 말했다. 그렇지만 어기한테는 그 편이 좋을 거야, 여보. 당사자가 싫다는데. 그리고 먼저 어기가 준비가 돼야지. 아빠가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는 리사 아줌마를 바라보았고 아줌마는 엄마에게 다가와 엄마의 손을 꽉 잡아주었다. 아, 좋은 방법을 찾을 거예요. 늘 그랬잖아요. 하고 아줌마가 엄마를 위로했다. 그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죠. 엄마 아빠는 그 문제를 두고 말다툼을 벌일 게 뻔하다. 나는 아빠를 응원했다. 마음 한편에서는 엄마가 옳다는 걸 잘 알면서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엄마는 분수를 너무 못한다. 에이, 학교를 가야 되겠네, 그치? 운전 20페이지. 선생님이 지금 조금 빨리 읽었어. 왜냐면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거잖아, 이 앞부분은. 그래서 조금 빨리 읽으니까 눈으로 잘 따라와. 운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멀었다. 나는 늘 하던 대로 뒷좌석에서 누나의 무릎을 베개 삼아 잠이 들었다. 누나 무릎을 침 범벅으로 만들지 않게 수건으로 안전벨트를 둘둘 감싸놓고서 누나도 잠에 들었고 엄마 아빠는 따분하기만 한 이런저런 어른들 얘기를 두런두런 주고받았다. 얼마나 잤을까? 잠에서 깼을 때는 창밖으로 보름달이 보였다. 밤하늘은 자줏빛이었고 우리는 차들로 가득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밤하늘 자줏빛인 거 봤어, 너네? 봤어? 선생님은 최근에 그 노들섬에 가가지고 노들섬 그 한강 다리가 있거든? 그 다리에서 그 한강 주변을 보는데 우와, 그때가 7시가 좀 안 됐을 거야. 6시 좀 넘었는데 하늘이 이렇게 좀 노을보다 조금 더 짙은? 너무 멋있어. 그래서 선생님 유튜브에는 올려놨는데 너네가 유튜브를 못 보지, 그치? 거기서 유튜브 이름을 뭐 알려줄까요? 나중에 알려줄게. 밤하늘은 자줏빛이었고 우리는 차들로 가득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때 엄마와 아빠가 내 얘기를 하는 게 들렸다. 엄마가 운전 중인 아빠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언제까지 어기를 보호해주겠어.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이건 어기의 현실이 아닌 척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 왜냐하면 이게 현실이니까.
우리는 어기가 현실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줘야만 해. 언제까지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새끼 양처럼 어기를 학교에 보내버리자는 아빠는 화가 나서 이렇게 대꾸했지만 거울 속에서 고개를 든 나를 발견하자 채 말을 끝내지 못했다. 내가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물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새끼 양이 뭐야? 아빠가 조용히 말했다. 더 자, 어기. 학교에 가면 다들 나만 쳐다볼 거야. 갑자기 울음이 터져나왔다. 엄마가 앞좌석에서 몸을 들려 내 머리에 손을 얹었다. 어기, 네가 원하지 않으면 굳이 학교에 다닐 필요는 없어. 하지만 엄마 아빠가 교장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봤는데 너를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어.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는데? 네가 얼마나 재미있는 아이인지, 얼마나 다정하고 영리한지 말씀드렸지. 6살 때 벌써 드래곤 라이더를 읽었다고 했더니 우와, 꼭 그 아이를 만나봐야겠군요 라고 하시더라. 다른 얘기도 했어? 엄마는 나를 보고 빙그레 웃음을 지었다. 엄마가 미소로 나를 꼭 안아주는 기분이었다. 엄마가 미소로 안아주는 그 눈빛은 뭘까? 그치? 22페이지. 네가 받은 수술들에 대해 다 말씀드렸어. 네가 얼마나 용감했는지도. 교장 선생님은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셔? 아빠가 대신 대답했다. 작년 여름에 몬타우크에서 찍은 사진들을 가져갔어. 온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여드렸단다. 보트에서 네가 넙치를 잡고 있는 그 멋진 사진도. 아빠도 같이 갔다고? 아빠도 함께 갔다니 솔직히 조금 실망스러웠다. 그래, 엄마랑 둘이서 교장 선생님과 상담을 했단다. 아주 좋은 분이셔. 엄마가 덧붙였다. 너도 좋아할 거야. 갑자기 두 사람이 같은 편처럼 느껴졌다. 잠깐, 그럼 교장 선생님을 만난 게 언제였어? 이게 어기구나. 잠깐, 그럼 교장 선생님을 만난 게 언제였어? 엄마가 대답했다. 작년에 교장 선생님이 학교 구경을 시켜주셨어. 작년이라고? 그러니까 1년 내내 그 생각을 했으면서 나한테는 귀뜸도 안 해줬단 말이야? 입학 허가가 날지 안 날지 몰랐어, 어기. 아무나 들어가는 학교가 아니야. 입학 절차가 아주 까다롭거든. 미리 말해봤자 쓸데없이 네 애만 태울 텐데. 아빠가 말했다. 아빠네, 엄마가 아니고. 그런데 네 말이 맞구나, 어기. 지난달에 입학 허가가 났을 때 곧바로 너한테 알렸어야 했다만. 엄마가 한숨을 쉬었다. 내쉬었다. 그리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래, 아빠 말씀이 맞는 것 같구나. 지난번에 우리 집에 왔던 그 아줌마 학교에서 나온 거야? 나한테 시험지를 줬던 그 사람? 찔리는 듯한 표정으로 엄마가 대답했다. 응, 맞아, 그렇단다. IQ 테스트라며? 알아, 선의의 거짓말이었어. 사실은 입학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시험이었어. 어쨌든 너는 아주 좋은 점수를 받았단다. 엄마가 거짓말을 한 거네. 선의의 거짓말이긴 하지만 거짓말은 거짓말이지. 미안하구나. 엄마는 웃으려고 애를 썼지만 내가 마주 웃어주지 않자 몸을 돌려 다시 앞을 바라보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새끼 양은 뭐야? 엄마는 한숨을 지으며 아빠에게 눈짓을 보냈다. 아빠가 뒷거울로 나를 보며 말했다. 아빠가 말을 잘못했구나. 그건 사실이 아니야. 엄마하고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하니까 어떻게든 너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은 똑같아. 다만 서로 원하는 방법이 다를 때가 있을 뿐이지. 나는 척 팔짱을 끼며 단호히 거절했다. 나는 학교에 가기 싫어. 엄마가 나를 설득했다. 학교에 가는 게 너한테 좋을 거야, 어기. 나는 창밖을 보며 퉁명스레 말했다. 내년에는 생각이 바뀔지도 모르지. 어기, 올해가 더 나을 거야. 왜 그런지 알아? 너는 5학년으로 들어갈 텐데 5학년부터 중학교가 시작되거든. 누구한테나 마찬가지야. 너 혼자만 신입생이 아니라는 얘기야. 나처럼 생긴 애는 나 혼자겠지. 너도 알만한 건 다 아니까 절대 쉽지 않은 도전이라는 거 엄마도 잘 알아. 하지만 학교에 가는 게 너한테는 좋을 거야, 어기. 친구도 많이 사귈 수 있어. 게다가 학교에 가면 엄마는 죽었든 깨어나도 가르쳐줄 수 없는 것들을 배우게 될 텐데. 엄마가 다시 몸을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아빠랑 학교를 둘러봤는데 과학실에 뭐가 있었는지 알아? 막 알을 끼고 나온 작은 병아리가 있었어. 정말 귀엽더라, 어기. 병아리를 보니까
네가 아기였을 때가 생각났어. 그 커다란 갈색 눈망울 하며 원래 난 내 아기적 이야기를 좋아한다. 가끔은 작은 공처럼 몸을 동그랗게 말고 엄마 아빠한테 몸을 내맡기고 싶다. 나를 꼭 안고 온몸에 입을 맞춰달라고. 아무것도 모르던 아기 때가 그립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다. 너네들도 아무것도 모르던 아기 때가 그립냐? 그리워? 겸이 그립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워? 아기 때가? 그때가 좋았을 것 같아? 그래. 한번 아기 때를 다 너희들도 아기 때가 있었지, 그치?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그러는 거 엄마 아빠가 다 갈아주고, 그치? 똥 냄새 무지하게 날 텐데 더럽다고 안 했을 거 아니야. 이쁘다고 했을 거 아니야. 우리 새끼 막 이러면서, 그치? 그래. 아기 때를 추억하며 내일 다시 만나자. 오늘도 좋은 하루.